총 3가지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단기적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첫 영상에서 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마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원래는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분석과 관점을 공유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저만의 기준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관점 보기 전에 저번 영상 잠깐 요약하고 오겠습니다. 영상 공지 시점은 이때였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총 4가지 근거로 상승 관점을 봤었는데요. 영상을 올린 이후에 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비트는 약 4% 정도 반등이 있었는데요.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들도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시그널이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더 자세히 현재 차트를 분석해보고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 크게 상승하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거대한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카운팅할 수도 있고 ABC로 카운팅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밤새 차트를 다시 보았더니 삼각수렴보다는 ABC 조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분석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채널링 때문인데요. 채널링이란 이렇게 위아래 평행한 채널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ABC 조정에 대해서 채널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채널 상단부에서는 저항을 받고 채널 하단부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외에도 채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채널의 상단부나 하단부만 생각하지만 사실 채널의 중단부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채널의 중간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채널 중반부에서 저항을 살짝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을 한번 볼 건데요. 이동평균선이란 기간에 따른 평균 가격을 표시한 지표입니다. 주로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낮은 시간봉에서는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에서의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시간봉에서 이평선을 한번 볼 건데요. 4시간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신뢰도를 위해서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동평균선 역시 지지 혹은 저항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가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평선과 앞서 살펴본 채널링의 중단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저항이 나올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하락을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추세 전환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금 30분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가격은 상승했는데 RSI는 하락했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된 모습인데요. 5분봉으로 봐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격은 상승했는데 RSI는 하락했죠. RSI 즉 하락 다이버전스가 단기적 하락의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기술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하락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스나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빅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를 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잃는 유형의 사람은 잦은 스위칭을 해서 모든 파동을 발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모든 상승과 하락을 맞추려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매매는 위험하고 길게 본다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큰 파동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결국에는 훨씬 승률이 좋고 안전한 매매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확신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이라도 좋은 롱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단기적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하락에 숏을 잡기보다는 떨어지는 롱을 받을 것인데요. 만약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채널 하단부까지는 분할 매수를 통해 롱을 잡을 것입니다. 물론 채널 하단부를 깨고 하락한다면 모든 관점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준 이 지지선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새로운 시나리오가 생기거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톡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카톡방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새로
처음으로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방에 4명밖에 인원이 없는데요. 저랑 초창기부터 함께 소통하실 분들은 들어와 주세요. 카톡방 입장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링의 저항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 하락에 숏을 잡는 것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면 롱을 잡는 전략이 좋다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